12월 13일 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요. 정말 형평성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 사태에서 빚어진 일, 저는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미 드러난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창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드러난 의혹이 뭐가 있느냐. 종북을 이롭게 한다. 문재인 당선시키려고 하느냐. 배신했다. 태블릿 PC에 의혹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블릿 PC의 의혹은 앞으로 특검에 갈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최순실이 변호인이 국가수에 맡기자 했으니까 맡겨질 거라고 봅니다. 방송에 갈 때마다 아직도 교묘하게 갖가지 말도 안 되는 논설로 비호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저도 여러가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서글퍼집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맞이해서 심경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즐거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제가 볼 때 헌재에 올라갔고,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만 남아있고,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100% 탄핵에 인용이 될 거다. 대통령이 옷을 벗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시점은 제가 볼 때는 3월 중순 무렵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헌재는 이 13개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모두 심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서 일부만 떼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13개를 전부 다 꼼꼼히 다 따져보겠다. 그래서 13개가 다 탄핵에 각각이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가 이렇게 헌재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헌재의 심리 기간이 길어질 필요도 없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안 내용 중 헌법 위반 사항만으로도 파면 절차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탄핵 사유는 이미 이 정도의 사안이 탄핵이 아니라면 뭐가 탄핵이냐라는 이야기를 헌법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형사법적 위반 사항을 담았지만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의민주주의의 위반, 법치주의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는 충분한 사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7조에 규정한 직업공무원제 정신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률적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은 왕제시대와 달리 대통령이 공무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고 계속 드러나고 있다. 탄핵 심리에 형사적인 절차가 준용되지만은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꼭 형사 절차에 필요한 범죄 사실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탄핵 소추안에 담긴
형사법상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의혹밖에 없다. 지금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은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와야 범죄 사실이 입증되는 게 아니냐 해서 탄핵 심판을 지금 진행 중인 관련자 재판과 연계시켜서 연기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최명성 변호사는 탄핵소추 긴급토론회에서 최종 결정 시점에 국정 지지율이 20-30%로 올라가면 현재에서 탄핵을 결정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이 심판에 정치적 판단을 고려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탄핵소추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탄핵 결정 자체에 시간도 크게 걸리지 않을 거다. 국정 공백 최소화라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헌재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옷을 벗게 되는데 그때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냈느냐. 당시 세 가지 사안이 걸렸습니다. 하나는 선거법 위반, 두 번째는 채권 비리, 세 번째는 전국 혼란과 경제 파탄. 그런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지원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랬고, 현재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한 중대 사유로 볼 수 없다 이랬고요. 채권 비리에 대해서 국회는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등 대통령 채권의 금품 수수 등 비리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재는 대통령의 취임 전의 상황은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 없고 취임 후에 채권 비리에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의 비리에 관련 의혹을 취임 전으로 한정을 해서 그건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했습니다. 전국 혼란과 경제 파탄에 대해서 전국을 혼란을 빠뜨리고 경제를 파탄시킨 것이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 했는데,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기는 하지만은 규범적으로 관철될 성격은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는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요. 구체적이지가 않고 모호합니다. 채권 비리는요, 솔직히 좀 더 증거가 필요했었는데 증거가 좀 부족했고요. 선거법 위반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선거를 이렇게 개입하는 부분은 보편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나라도 많고, 미국에는 오바마가 열심히 뛰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부분을 갖다가 해서 기각을 했는데, 당시 헌재는 이런 정도의 사안으로 노 대통령의 옷을 벗길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혹자는 당시의 헌재의 판단에 어떤 특정 한국의 이 거대 경제 세력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세월이 좀 더 지나야 알게 되겠죠. 저는 노 대통령의 당시 은행은 탄핵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야권이 요구하는 1월 달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헌재 판결은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날 것이냐? 제가 볼 때 빨라야 3월일 겁니다. 4월, 5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헌재도 정치적인 의식을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3월 달에 판결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정호성과 최순실 간의 숱한 연락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2013년 10월에 유럽 순방전에 최순실이 지시해서 대통령이 안 하려고 하던 수석 비서관 회의를 5주 만에 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3인방 지라시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금 세계일보에 의해서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봉근의 국정인사농단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여러가지 정보들이 수집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안봉근이 얼마나 자신의 위세를 시중에 과시하고 다니고 더 나아가서 이 자신이 주요 인사 결정에 관여하고 대통령과 얼마나 밀접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처음 접한 기자는, 세계일보 기자는 조현일 기자입니다. 이게 나라인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세계일보가 한 8가지 정도의 폭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 폭탄은 아직도 터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번에 TV조선의 이진동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요. 자, 아직도 나올 이야기는 저는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자, 청와대 조리장의 정은 검찰이 밝혀낸 정호성과 최순실 간의 대화와 주고받은 문자, 전화 내용, 그리고 또 세계일보가 보도한 당시 이 정윤회 관련 찌라시 문건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찌라시가 아니죠. 청와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제목이 시중여론이라는 일종의 청와대 정보 수집 문건입니다.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안봉근의 지금 전행, 이런 것들을 보면 박 대통령이 현재 최순실은 자신한테 눈도 못 맞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배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검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산마저도 집단 운영해온 공동운명체라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접근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는 왜 3인방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최순실한테 가까워졌는가? 유일하게 이들이 싸움 100을 넘은 사람 아닌가? 이것은 최순실과 3인방이 할 수 없는, 차마 할 수 없는 이 검찰이나 어떤 정보와 관련된, 자신들의 약점과 관련된 부분을 우병우가 능숙하게 주무르면서 이들의 아쉬운 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우병우도 내부자들 안에 끼어 들어가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우병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최순실도 무너지고 3인방도 무너진 거 아니냐.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최순실과 일가와 대통령은 의식주를 같이 하고 재정도 같이 했다라는 부분에서요, 헌재가 이번에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저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3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피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억울해서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현실을 바로 보실지 참 안타깝습니다.